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리TV의 서영욱 김동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2019-2020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탑6 시즌 프리뷰를 진행을 할 텐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디펜딩 챔피언이죠 맨체스터 시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맨체스터와는 좀 인연이 많은 시티보다는 유나이티드지만 저는 모든 팀들을 똑같이 그래요? 사랑합니다. 네, 김동환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육각형 프리뷰라고 해서 네. 6가지 분야에 걸쳐서 그 팀의 시즌 예상을 저희가 이제 좀 점수를 매겨서 비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맨체스터 시티 뭐 다 지금 최강 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에 압도적인 성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시즌 32승 2무 4패 95득점 22실점을 하면서 엄청난 성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뭐 감독도 그대로고 주축 선수 다수가 그대로 있는데 가장 큰 변화 캡틴이 떠난 것입니다. 네, 콤파니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나면서 안더레어트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친정에서 선수 겸 감독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라운드 안팎에서 주축을 잡았던 중심을 잡았던 그런 선수가 떠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불안감 이런 것들도 팬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변화인데요.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가 강팀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5시즌의 순위를 보면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위, 4위, 3위, 1위, 1위 5시즌의 평균 순위가 2.2위입니다. 그만큼 그 2010년 이후 프리미어리그 씬에서 가장 강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맨체스터 시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21세기 최고 감독으로 뽑히고 있는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더 탄탄한 면이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콤파니 선수가 빠진 것이 지난 수년간의 이 팀이 갖고 있던 뭐 정체성이나 뭐 라커룸 분위기나 여러 가지 있어서 전 좀 작지 않은 변화라고 보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비드 실바가 이제 주장으로 선임됐는데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만수르 구단주가 이제 팀을 인수하면서 엄청난 자금이 투여가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 많이 영입을 하면서 쉽게 리그 챔피언 그리고 유럽 챔피언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이제 워낙 잘하는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그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콤파니의 역할이 지금 2년 연속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체스터 시티의 올 여름 이적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8월 6일 저녁 현재 2명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10명이 팀을 일단 떠났습니다. 2명이 들어온 건 이제 로드리 그리고 앙헬리노가 맨체스터 시티의 유니폼을 새롭게 입게 되었습니다. 자,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주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뭐 주축 중원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죠. 그러니까 7천만 유로 바이아웃을 질러서 데리고 왔습니다. 뭐 바이아웃 맨시티에게는 뭐 쉬운 얘기죠. 바이아웃 따위. 또 앙헬리노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좀 약간 소소한 약간 백업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피셜을 여자친구가 먼저 냈어요. 여자친구가 SNS에다가 맨시티 이제 직원들이 보낸 환영의 메시지를 냈었는데 원래 맨시티 선수였죠. 에인토본 가서 PSV. 에인토본에서 지난 시즌에 이제 왼쪽 풀백 주전으로 뛰면서 좀 올라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맨디가 워낙 부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또 그 자리를 메우던 델프가 또 에버턴으로 떠났기 때문에 보낼 때는 앙헬리노가 여기서 성장할 수 없다. 앙헬리노가 뛸 자리가 없었죠, 사실. 그래서 보내게 됐는데 PSV에서 한 골을 넣고 10도움을 기록했어요. 한 시즌 동안. 사실 뭐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저 선수 다시 데리고 와서 키워볼 수 있겠다. 그래서 바이백 조항을 발동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백을 걸고 보냈다는 것은 관심이 없진 않았다는 거죠. 누구도 이 선수가 주전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니까요. 떠난 선수들이 좀 몇 명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콤파니가 계약 해지를 통해서 팀을 떠났고요. 패트릭 로버츠가 노리치로 임대가 됐습니다. 파비안 델프는 아까 언급을 했었죠. 에버턴으로 이적을 하면서 에버턴의 무광을 끝내겠다라는 당찬 각오를 말하면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선수들이 떠났는데 1군 전력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선수들이었죠. 더글라스 루이스까지 일단 떠났고요. 임대 복귀를 했다가 사실 워크 퍼밋 문제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에서 경기를 좀 소화를 못했고 지로나에서 지금 아스톤 빌라로 팀을 옮기게 됐죠. 한 가지 변수가 이제 사내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간절히 뭐 공개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이제 칸셀로 선수가 영입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메디컬 테스트도 받고 거의 완료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 저는 한 7.0 정도. 저는 6.5 주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르디올라 감독이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맥과이어가 비쌌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맨유에게 뺏겼습니다. 네, 맨시티 같은 경우엔 지금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재정적 페어플레이로 지금 하나 걸려 있어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 다음 시즌 뭐 이적이나 영입이나 이런 거에 또 제한을 당할 수도 있고 아직 네. 조사와 징계 수위가 좀 결정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돈 쓰기가 좀 지르지 아무래도, 못해요. 네. 좀 부담스러운 면이 네. 있는 맨체스터 시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평점 반올림을 해서 이제 7.0 정도, 보완이 많이 부족했다. 특히 점이라 꼽히고 있는 센터백 자원을 아직까지 좀 네. 전혀 보강을 못했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 좀 아쉬움이 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감독 항목인데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 현존하는 최고의 감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가르디올라 감독이 가기 전까지는 명문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잖아.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번 커뮤니티 실드에도 또 골킥 규정이 바뀐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네. 아주 독특한 전술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네. 성적을 내면서도 다양한 실험을 겸비한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전술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고요. 매 경기 정말 압도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독 점수에서는 이제 9.0. 9.5 줄게요, 저는. 아, 9.5. 네. 네. 만점을 주기 좀 어려운 것은 중요한 유럽 대회에서 좀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리그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고, 그리고 클럽 상대로 좀 열세라는 거. 저희 볼리TV의 평점은 감독 평점은 9.5점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은 수비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가장 좀 약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상대적으로 약점이 좀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있다. 특히 또 콩파니 선수가 빠지면서 빈자리가. 높이에 대한 좀 부담이 더욱더 커진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스톤스가 가르디올라 감독이 처음 데리고 올 때 비하면은 좀 성장이 더뎠고 그렇죠. 실수가 좀 많아요. 네, 또 지난 시즌에 잘했던 라포르트 같은 경우에도 잘하긴 잘했는데 둘 다 똑같아요. 토트넘전에서 그렇죠. 네, 아주 뭐 큰 실수를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칸셀루가 별로 없이 팀에 합류한다면 아무래도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네, 뭐 풀백 자원이긴 네.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센터백에는 뭐 로드리가 뭐 미드필드이긴 합니다만 뭐 수비 쪽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네. 또 이번에 스페인 대표팀이 19세, 21세 다 휩쓸었잖아요. 근데 19세 대표팀 주전으로 뛰었었던 이 가르시아, 지난 시즌에 이제 컵대회만 뛰었었는데 좀 더 성장을 한다면 좀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시차가 좀 있지 않을까. 올 시즌에는 아직 네. 성장의 과정일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풀백들도 왼쪽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앙헬리노를 데려왔겠냐. 네. 다른 포지션들에 비해서는 좀 견고함이 부족하다는. 자, 이렇게 되면서 수비 쪽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8점. 자, 폴리TV의 수비 평점은 8.0입니다. 자, 다음 미드필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쟁쟁한 선수들 많습니다. 네. 네. 뭐 실바, 데브라이너, 로드리. 기존에 뭐 네, 균도안, 그렇죠. 페르난지뉴, 필포든, 뭐 다비드 실바, 게다가 지난 시즌에 사실상 전력에서 많이 이탈해 있었던 케빈 더브라이너 같은 경우도 네. 올 시즌은 지금 풀 포지션으로 좀 돌아올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맨체스터 시티의 미드필드진은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8.5점 정도. 4-3-3 포맷을 주로 씁니다만 스톤스가 좀 올라가서 로드리하고 네. 같이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서는 그렇죠.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의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드리가 빨리 팀에 더 녹아든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보고요. 8.5점? 네. 8.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격인데, 공격은 9.0? 9.0. 네. 헐. 네. 일단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공격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구에로가 건재하고요. 네. 아구에로가 네. 안 뛰었는데도 커뮤니티 실드 우승을 했죠. 그렇죠. 현역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스털링도 있고요. 네.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네. 뭐 제주스도 있고. 사네가 부상당하지 않았나요? 이적설도 지금 스톱이 됐죠. 제주스가 벤치에 있는, 리아드 마레즈가 벤치에 있는 팀입니다. 벤치도 한 8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아구에로, 사네, 스털링 이 세 명이 나왔을 때 조합은 정말 네. 무시무시하지 않나. 네. 예측을 못하고 막는 것도 무서운데 아는데 당하는 건 더 무섭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아는데 기분이 나는 더럽지. 그렇죠. 네. 기분이 더럽죠. 자, 마지막 항목은 벤치입니다. 선수층. 네. 뎁스라고 이제 표현을 할 텐데요. 맨체스터 시티의 뎁스는 저는 8.0. 사실 벤치 되게 좋아요. 네. 호화로운 벤치입니다. 하지만 주전 1군 선수들과의 좀 간극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리그컵, FA컵에 주로 이제 주전 선수들을 빼고 벤치 선수들을 내보내서 경기력도 이제 네. 유지를 해주고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리그컵, FA컵은 충분히 우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벤치, 아주 두터운 네. 벤치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벤치 요원들이
기존의 주전 선수들이 빠졌을 때 부상이나 뭐 다른 일들로 빠졌을 때 그 간극을 채울 수 있느냐, 그걸 채워서 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에서는 좀 물음표가 찍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경험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 벤치에서 그렇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골키퍼 같은 경우도 에델송이 빠지면 브라보가 들어오는 네. 그런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 최강 팀으로서 아쉬운 면이 없지 않지만 경쟁자들에 비하면 열세하진 않다. 맨시티를 보고 아쉬워하면 안 돼요. 아, 우리가. 그렇죠. 네, 네. 배가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점을 저는 8.5점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 어떨까? 맨시티 팬들을 배려한. 네, 그렇죠. 네. 맨시티 항상 겸손한 자세로 더 높은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네. 8점을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의 강제 합의 저희는 8.5점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6개 요소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올 시즌 맨체스터 시티 예상 스타팅 라인업이 어떻게 될지 4-3-3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 골키퍼는 당연히 뭐 에델송 선수가 그렇죠. 선발로 나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포백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중앙에는 뭐 라포르트, 뭐 스톤스가 쓰지 않을까. 그렇죠. 오타멘디도 있습니다만 누가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조합인데 그 커뮤니티 실드 때 스톤스를 쓰는 걸 봤을 때 스톤스가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나쁘지 있겠다는 않았고요. 생각이 네. 개인적으로 듭니다. 양쪽에는 뭐 워커 그리고 또 맨디 뭐 이렇게 좀 실수가 있겠고요. 진첸코가 좀 기회를 얻고 있는데 진첸코는 아직 네. 불안하다는 평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로드리와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 페르난지뉴. 페르난지뉴하고 로드리를 같이 쓸까요? 페란지뉴가 나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후반 들어가면 힘들기도 하고 경기를 봐도 그렇고 후반 기회가도 힘들기도 하고 네. 좀 부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로드리에게 조금 더 무게 중심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윈드암, 페르난지뉴, 로드리, 또 네. 다비드 실바, 또 케빈 데브라이너 네. 이런 선수들 위주로 3명의 미드필더가 짜여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요. 최전방에는 뭐 아구에로, 또 양쪽에 스털링과 네. 뭐 사네, 뭐 사네가 다쳤을 경우에는 뭐 마레즈, 그렇죠. 네, 이런 선수들이 기회를 얻으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행진을 이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상 순위 한번 언급하고 마무리하죠. 아 어려운데요. 1위 네. 아니면 2위 최소 준우승 확정 축하합니다. 네. 예상 순위니까 하나만 하세요. 1위 최소 준우승? 1위 네. 네. 저희 볼리TV의 맨체스터 시티 프리미어리그 2019-2020 예상 순위는 1위입니다. 11위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